안녕하세요. 갈라타운입니다. 6월 2일 국내 야구, 일본 야구 프리뷰 준비해 왔고요.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작을 해 보면 요미우리와 오릭스의 경기고요. 요미우리는 선발로 노리모토, 오릭스는 선발로 쿠리가 나온 경기고, 노리모토 같은 경우엔 이번 시즌 쭉 잘 던지다가 직전 경기였죠. 소프트뱅크전 7실점으로 자책점이 좀 많이 올라간 상황이고, 당시 경기에선 피홈런 맞으면서 무너졌던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오릭스 선발 쿠리 같은 경우엔 원정에서 지속적으로 매 시즌 약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최근 경기에는 원정 홈 상관없이 아주 잘 던지고 있는 선수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두 선발들을 비교해 봤을 때 기록지와 스탯만 본다면 오늘 쿠리가 좀 더 잘 던진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맞는데 제가 이 경기를 좀 준비하면서 세부적으로 보다 보니까 이 노리모토가 직전 경기만 제외하면 사실상 피홈런도 거의 없었고 많이 괜찮았던 선수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쿠리 같은 경우엔 히로시마 시절에 그러니까 2년 전이죠. 3년 전일 텐데 그 시절에 요미우리 상대로 5점대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뭐 토론토로 이적한 오카모토만 제외하면 주축 요미우리 타자들이 지금 그대로 있다 보니까 사실상 오늘 경기에서는 노리모토보다 쿠리가 좀 더 고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최근 요미우리 타선이 나쁘지 않거든요. 그저께 점수 못 냈어도 안타와 장타는 꽤 있었다 보니까 저는 타격적으로 요미우리 타선이 쿠리를 공략하면서 요미우리가 경기를 가져가는 거를 한번 예측을 해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 야쿠르트 대 지바롯데 경기고요. 지바롯데에서는 오늘 선발로 잭슨이 나왔는데 개인적으로 잭슨이 나온 경기는 역배가 아니면 저는 찍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오늘도 역배긴 하지만 거의 동배당급 경기라서 사실상 메리트가 없는 경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뭐 잭슨 같은 경우에 기복이 워낙 큰 선수고 오늘 상대하는 야쿠르트 그리고 진구 구장에서도 잘 던진 적도 있었고 못 던진 적도 있었어 가지고 거의 5대5 확률에다가 또 이번 시즌엔 특히나 잘 던질 때는 진짜 무실점 투구까지 보여주지만 맞아 나가면 답이 없이 맞아 나가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지바 쪽은 못 보고 타격이나 선발이나 지바로 때보다 상대적으로 좋은 야쿠르트 쪽을 보면서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야쿠 승을 예상해 보고 다음 경기는 라쿠텐과 요코하마와 라쿠텐의 경기고요. 선발로 나온 요코하마의 타이라 그리고 라쿠텐의 쇼지 비슷한 급의 선발 대결이고 타격 같은 경우에도 두 팀이 둘 다 못 치고 있는 팀인데 저는 막말로 그냥 똥대 오줌의 경기라고 보거든요. 근데 저번 주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라쿠텐이 경기 결과는 나쁘지만 지표상으로는 요코하마보다 라쿠텐이 더 좋거든요. 그래서 물론 주력으로 가져가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승패를 예측해야 된다면 저는 라쿠텐 쪽을 볼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경기 소뱅과 주니치의 경기고요. 오늘 주니치의 홈구장 반테린돔에서 경기가 열립니다. 일단 반테린돔 하면 이번 시즌 리그 평균보다 홈런이 2배가 나오는 구장이거든요. 그런 구장에서 펼쳐지는 경기인데 소뱅이 지금 저번 주 거의 연승 기간 동안 타격감이 아주 좋습니다. 저번 주말만 해도 야나기타 홈런 쳤죠. 그리고 쿠리아라도 홈런을 쳤고요. 그래서 저는 장타와 홈런이 살아나고 있는 소뱅이 좀 흐름상 많이 유리한 경기라고 보고 또 주니치 데이터에 제가 써놨죠. 뮬러에 대한 제 평가는 2.70짜리 선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도 한 3점대, 4점대로 오가는 선수기 때문에 저는 뮬러 정도면 소뱅이 충분히 공략할 수 있다고 보고 소뱅 승을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이브와 한신의 경기인데 방금 우천 취소가 돼서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니포넴과 히로시마, 토코다 대 이토가 나온 경기죠. 토코다하고 이토 둘 다 최근품 많이 좋습니다. 토코다 같은 경우에도 26일 날 만났던 롯데전 그리고 19일 날 요코하마천에서 두 경기 모두 무실점 투구 보여줬고 이토 같은 경우에도 다시 작년 사와무라상 수상자다운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이 경기를 제대로 분석하기 전에 좀 깔짝 봤을 때 이거는 니포넴 10 강승이다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경기도 조금씩 찾아보기 시작하니까 이 두 선수들한테 안 좋은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작년에 이토가 히로시마 상대로 만났을 때 6실점한 경기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토코다도 작년 교류전에서 니포넴과 만났을 때 4실점한 기록이 있었어서 저는 이게 이 상대 전적이 기록대로 그대로 가는 건 아니지만 오늘 상대하는 팀한테 6실점한 기록이 있는 선발 이토를 믿고 니포넨 가는 건 미친 짓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승패 패스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는 이 경기 굳이 찍는다면 기록을 믿고 다득점 경기를 한번 예상하면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일본 야구는 여기서 마치고 국내 야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산과 한화의 경기 시작해 보면 박준영과 벤자민이 선발로 나온 경기고요. 개인적으로 두산이 투수진에서 우위를 가진다고 형님들이 많이 생각하시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좀 벤자민이 오늘 경기 잘 못 던질 가능성이 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작년이 아니죠. 24년도 하나전에서 만났을 때 22이닝 15실점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화가 원래 자완 상대로 타격 지표가 좀 안 좋던 팀인데 최근에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선발 단계에서도 벤자민이 좋은 모습을 못 보여줄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두산의 불펜도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상 하나와 두산 불펜이 그냥 도찐 개찐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서 다득점 경기가 나올 걸 한번 예상해보고 그리고 승패는 결국엔 하나가 타격으로 보여주면서 경기를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그리고 KT와 LG의 경기 이 경기 같은 경우는 LG는 3연승 중에 있고요. 그리고 KT에서 이상한 선발이 나왔기 때문에 이 경기 LG 쪽으로 배당이 많이 몰려 있고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오늘 매치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닐까 생각하는데 이거는 진짜 팩트로만 말씀드리면 임창규가 최근 경기력 자체는 좋지만 KT 만나서는 커리어 내내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KT 선발 한차연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퓨처스 성적 보니까 일단 볼넷이 없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1군 무대에 올라왔어도 뭐 한 경기나 두 경기 정도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경기 저는 제가 분석한 거에 비해서 이 경기는 기준점이 많이 높게 잡힌 경기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우선 언더를 보고 싶고요. 오히려 승패 같은 경우에는 타격적으로 KT가 좀 더 괜찮기 때문에 KT가 역배를 한번 띄워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KT 승과 그리고 언더를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아와 롯데 경기 두 팀 선발로는 내일과 나균안이 나왔는데 나균안은 뭐 일단 직전 경기였던 LG전 6실점인가 7실점 했는데 그 경기만 빼면 이번 시즌 초반부터 지금까지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줬던 선수고 기아 상대로도 나쁜 기록이 많이 없습니다. 이번 시즌 두 번 만나서 6이닝 2실점 그리고 6이닝 3실점 한 번씩 보여줬고 작년에도 기아 만났을 때 잘 던진 적이 훨씬 더 많고요.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도 잘 던질 가능성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내일 같은 경우엔 롯데 만나면 전부 잘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게임은 타격전보다 투수전의 양상이 펼쳐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승패를 예상해 본다면 저는 두 선발 다 잘 던지겠지만 그래도 좀 더 안정성 있는 내일이 우위를 가져갈 것 같고, 두 팀의 불펜을 생각해도 롯데 자체가 불펜이 엄청 막 나쁜 상황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기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한 달간 아주 좋은 불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기아가 결국에는 경기를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해서 기아 승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과 NC, 이 경기는 두 팀 최근에 공통점인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죠? 그 가장 큰 문제는 저는 NC하고 삼성 둘 다 불펜 싸움에서 계속해서 고전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경기, 오늘 경기는 사실상 선발이 잘하든 못하든 이닝을 많이 먹어주면 많이 먹어줄수록 유리한 경기라고 보고요. 뭐 그런 점에서 당연히 토다보단 후라도가 나온 삼성을 봐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 쪽 보고, 마지막 경기죠. 랜더스와 키움의 경기 프리뷰를 해보면 이 경기는 좀 어려운 게, 일단 제가 두 팀의 언업에 대해서 분석한 걸 먼저 말씀드려 보면, 알칸타라 원정 경기죠. 원정에서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작년과 올해 랜더스를 만났을 때는 홈이든 원정이든 무실점 투구나 2점 안으로 끊어주는 괜찮은 경기력을 보였던 선수고요. 랜더스 선발 베니지아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균 자책점은 5.63을 기록하고 있지만 최근 경기력 자체는 나쁜 선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선발 단계에서는 두 팀이 큰 득점을 못 내면서 투수전 양상을 띌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또 경기 후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두 팀의 불펜이 진짜 한두 명 빼고는 아주 불안한 선수들이 많은 팀들이라서 선뜻 언더 쪽을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승패 같은 경우에도 랜더스가 한화랑 상대하면서 지긴 했지만 그래도 최근에 점수를 냈습니다. 근데 좀 이성적으로 바라본다면 그냥 타격전 흐름이어서 점수가 난 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게다가 상대했던 팀이 하나 불펜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점수를 냈지만 딱히 타격감이 좋다고 볼 수도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경기는 만약에 찍으신다면 저는 승패보다는 그래도 언더 쪽이 그나마 나은 선택 아닐까 생각을 해보고요. 승패는 패스하고 배팅 라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4회차 프로토 종합 데이터 공개를 해보면, 원래 일본 야구에서는 세이브가 역배였던 것 같은데 저는 세이브 쪽을 서브로 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우치가 나서 사실 서브로 가져가고 싶은 경기가 없습니다. 같이 묶어 가고 싶은 경기가 뭐 그나마 요미우리, 근데 크게 메리트는 없어 보여서 저는 뭐 정리를 해보면 오늘 메인 경기로는 소프트뱅크 승과 기아 승을 같이 가고 싶고, 서브로 갈 거를 저는 아래 고배당 항목에 있는 하나 마인이나 KT 역배 마인승 단폴로 찍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프리뷰와 배팅 라인 공개 마무리해 봤고요. 네, 저는 조금 있다가 메이저리그 프리뷰로 찾아뵐 건데, 좀 유익하게 시청해 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고,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